안녕하세요. 미국 주식론 대학의 미준입니다. 4월 12일 월가의 목소리를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이미 주지하고 계신 것처럼 저는 2022년 2월 달부터 세계적인 미국 전문 주식 웹사이트 시킹알파의 아시아 총괄 대표로 부임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요, 이 시킹알파의 홍보를 위해서 그리고 많은 분들께 좀 시킹알파를 알리고자 다양한 외부 활동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미주원 채널 관리에도 많은 신경을 써야겠지만 어떻게 하면 시킹알파를 좀 더 많은 분들께서 이용하실 수 있게 될지 나름대로 고민이 좀 많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저기 이제 다른 유튜브 채널에도 출연을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여러 인터뷰를 진행하다 보니까 공통적으로 저한테 하시는 질문이 하나 있더라고요. 과연 미준이라는 채널이 이렇게 단기간 동안 급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많이 해오십니다. 그래서 곰곰이 생각을 해보니까요. 제 생각에 뭐 여러 가지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 저는 여러분들 알고 계신 것처럼 주식 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좋게 생각하는 분야를 다루다 보기보다는 제가 가지고 있는 장점에 좀 집중을 했던 것 같습니다. 즉 전문 경영인 출신으로서 가지고 있는 관점을 주식 투자에 접목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제가 이제 레비뉴 매니지먼트라는 직업을 오랫동안 하고 있었기 때문에 수치적 분석에 굉장히 좀 편안함을 느끼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수치적 분석의 장점도 좀 살리려고 노력을 했고, 또 한 가지 있는 점이 제가 이제 외국에서 직장 생활을 오래 했기 때문에 영어를 통해서 커뮤니케이션 하는 게 굉장히 편안합니다. 물론 이제 저의 발음을 들으신 분들은 좀 믿을 수가 없을 정도로 발음이 좋지 않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외국인과의 의사소통은 굉장히 편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따라서 이러한 장점을 살려서 뭐 최근에도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댄 아이브즈의 영상을 기획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요, 다른 유튜버 분들이 좀 하기는 어려운 이러한 컨텐츠를 제 장점을 살려서 많이 보내드릴까 합니다. 웨드부시의 댄 아이브스 인터뷰를 보시고 많은 분들께서 칭찬을 하시고 굉장히 좀 기뻐하셔서요, 이에 못지않은 많은 거물들을 좀 섭외하기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에도요, 댄 아이브즈 못지않은 거물급 애널리스트가 한 명 출연하는 영상을 보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좀 기다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잠깐 티징을 하고요, 오늘 방송을 진행해 볼까 합니다. 자, 4월 12일 월가의 목소리 바로 시작합니다. 자, 오늘 여러분들께 보내드릴 컨텐츠 역시 최근 들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는 컨텐츠 중에 하나입니다. CNBC 프로에서요, 한 일주일에 한 번 정도 탑 애널리스트들이 추천해주고 있는 종목을 우리랑 공유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 기사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한 기업이 가지고 있는 기업의 스토리 부분을 좀 공부를 해볼 수가 있고요. 또 시킹알파로 이동을 해서 수치적 분석을 통해서 한 종목이 가지고 있는 펀더멘탈까지 함께 분석을 할 수 있는 순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어떤 그 탑 애널리스트들이 어떠한 종목들을 우리한테 추천해주고 있는지 먼저 5개 종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에 앞서서 먼저 잠깐 스토리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주식시장의 모습에 대해서 간단한 언급이 있는데요. 자, 주식이 굉장히 변동성이 심하다. 지난주에 그랬다는 거죠. 그 이유는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것처럼 우리 같은 투자자들이 소화를 하고 있었다. 굉장히 좀 새로운 소식이 있었다는 거죠. 연준의 FOMC 의사록이 발표가 됐습니다. 그 안에 들여다보니까 굉장히 좀 강력한 호키시한 정책이 앞으로 마련이 돼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직접 확인을 했잖아요. 따라서 덜덜덜 떨면서 주식 투자에 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불안감이 많이 엄습했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겠죠. 자, 리얼텀을 보면, 가까운 미래를 보면 사실 굉장히 좀 위험한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투자자들이 지금 현재 어디에 좀 많이 집중을 하고 있냐, 왜이라는 것은 우리의 이제 관심을, 비중을 많이 두고 있냐, 이런 뜻인데요. 자, 리세션에 대한 그 리스크가 굉장히 커다랗게 다가오고 있고요. 거기에 서플라이 체인의 붕괴 현상이 좀처럼 향상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벌써 우리가 이제 공급망 붕괴 현상에 대해서 얘기한 게 벌써 1년이 넘어가는데 언제쯤 이 공급망이 회복이 될런지 여기에 대해서 좀 불안감이 계속 생기게 되고요. 자, 또 한 가지는 이스턴 유럽, 즉 우크라이나 사태를 얘기하죠. 금방 종식될 줄 알았던 이 전쟁도 계속해서 장기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더불어서 FOMC의 미팅 의사록을 살펴봤더니 페드의 계획이 나와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직접 확인을 했었죠. 페드가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산의 규모를 줄일 계획을 구체적으로 밝혀줬습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지금 시장에는 엄청나게 많은 자금이 풀려 있는데
이 자금을 조금씩 회수를 해 나갈 것이다. 따라서 주식시장에 들어갈 수 있는 자금이 점점 줄을 가능성이 있다는 거죠. 따라서 여러 가지 악재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거시적 상황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월가에 있는 탑 프로들은 뭐 최고의 전문가들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분들은 이제 여러 가지 종목을 선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종목들의 그 선택 기준은 뭐냐면요. 그들이 생각했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 잠재력이 있는 종목들이겠죠. 왜냐하면 지금 단기적인 관점에 봐서는요. 어떤 종목들이 상승할 수 있고 어떤 종목들이 쪽박을 찰 수 있는지 좀처럼 이제 가늠이 되지 않습니다. 한시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지금 주식시장의 모습이거든요. 따라서 단기적인 예상을 한다거나 예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고 어리석은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요. 단지 멀리 바라보면 결국은 잠재력이 큰 성장세가 두드러지는 그리고 수익성이 좋은 이런 종목들을 찾아서 투자한다면 좋은 수익률을 올릴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오늘 나와 있는 5개 종목을 먼저 여러분들께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 많은 분들께서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계신 그런 종목입니다. 디즈니가 추천이 되고 있고요. 디즈니를 추천한 전문가의 이름은 파인세스입니다. 이분은 67이라고 써 있잖아요. 근데 뭐 1등, 2등도 아니고 67이가 뭐 대단한 거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가 있는데 8,000명 중에 67입니다. 따라서 67 나누기 8,000을 좀 해보면요. 상위 1% 안에 드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1% 아니죠. 0.83%입니다. 따라서 이분의 의견에 좀 귀를 기울일 만하죠. 그리고 성공률이 68%, 따라서 10개 종목 정도를 선정을 하면요. 한 7개 정도는 적중을 한다. 3가지 종목은 좀 많이 떨어질 수도 있다. 이렇게 우리가 봐야겠죠. 자, 그리고 평균 수익률이 30%가 넘어가는 굉장히 능력이 있는 전문가가 이번에 디즈니를 추천해 줬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 애플입니다. 애플 같은 경우는 누가 추천하냐면요. 다리아니가 추천하고 있는데 이분 같은 경우는 16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8,000명 중에 161이면요. 자, 보시면 한 2% 정도 되죠. 따라서 굉장히 좀 유능한 전문가죠. 전체 애널리스트 중에서 2%, 탑 2%에 들어가는 전문가고 이분의 성공 확률도 68%로 나쁘지 않습니다. 자, 이분의 평균 수익률은 29.7%, 거의 30%에 육박하는 그런 전문가가 애플을 추천해주고 있고요. 자, G스케일러가 나오는데 오늘의 주인공이기 때문에 뒤로 잠깐 미루고요. 자, 다음은 스포티파이입니다. 스포티파이를 추천해주고 있는 전문가는 마한이고요. 371입니다. 371이면 한 상위 5% 정도가 되겠죠? 372 나누기 8,000 하면요. 예, 상위 4.6%, 5% 안에 드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성공 확률이 55%밖에 되지 않는다. 이 부분은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들한테 시사하는 점이 굉장히 큽니다. 전체 8,000명 중에서 무려 탑 5%에 들어가는 세계적인 애널리스트가 성공 확률이 60%가 되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 얘기는 뭐냐면 10개 정도의 종목을 선택을 하면 그중에 6개도 맞추기가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주식 투자를 진행을 할 때 좀 겸허한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 내가 만약에 20개 정도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면 그중에서 10개 정도는 하락할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면서 투자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마한이라는 전문가의 평균 수익률은 25.3%입니다. 자, 다음은 넷플릭스가 마지막으로 추천이 되고 있는데요. 안무스라는 전문가가 추천을 해주고 있고 이분 같은 경우는 랭킹 227입니다. 227 나누기 8,000 하면요. 자, 상위 2.8%, 3% 안에 들어가는 굉장히 유능한 애널리스트고요.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성공 확률이 60% 가까이 되고요. 평균 리턴은 28.6%가 됩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우리가 조금 더 한 종목에 대해서 자세한 스토리를 공부해 볼 텐데 오늘 우리가 분석을 해볼 주인공의 이름은 바로 G스케일러입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G스케일러라는 종목이 가지고 있는 이야기 쪽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 기업이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고 있죠, 이미. G스케일러는 이게 우리가 좀 많이 언급을 해왔던 종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 사이버 시큐리티, 사이버 보안은 굉장히 좀 어떤 산업이냐면 휴지 포텐셜이 있다. 엄청난 잠재력을 지니고 있는 그런 산업이라고 얘기하고 있죠. G스케일러의 티커네임은 ZS입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G스케일러가 하나의 초이스가
초이스가 될 수 있다, 선택이 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어떤 선택이 될 수 있냐면요. 계속해서 애널리스트들의 전망치를 넘어서고 그리고 가이던스 역시도 앞으로 계속해서 우상향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죠. 왜냐하면 주가는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실적 곱하기 그리고 멀티플이잖아요. 자, 실적이 지금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라고 넌지시 얘기를 해주고 있죠. 만약에 실적이 이렇게 계속 올라가고 그 다음에 가이던스까지 만약에 우상향한다면 결국 시장의 기대치도 올라갈 수 있습니다. 시장의 기대치를 수치로 표현한 것을 우리가 멀티플이라고 부르거든요. 따라서 이렇게 G스케일러가 발표하는 실적 역시 우상향하고 거기에 우리가 이제 흔히 멀티플이라고 얘기하는 시장의 기대감까지 우상향할 수 있다면 결국 G스케일러의 주가는 우상향한다라고 기대가 가능하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하겠죠. 자, 이번에 G스케일을 추천하고 있는 전문가의 이름은 알렉스 핸더슨입니다. 이분은 니드함이라는 주식 투자 기관에서 일을 하고 있고요. 자, 알렉스 핸더슨에 따르면 G스케일러라는 기업은 로버스트 그로스, 굉장히 강력한 성장세를 이어나갈 가능성이 있다. 그뿐만이 아니라 마진도 향상되고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얘기하고 있는 부분이 뭐냐면 퍼실리에이트, 이렇게 굉장히 좀 용이하게 만들고 있는데 어떠한 것을 용이하게 만들고 있냐면 최근 들어서 이제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옮겨가고 있잖아요. 원래는 회사 안에 서버를 두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다양한 하드웨어를 구축해 놓고 회사에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던 그런 것이 예전의 방식입니다. 이제는 거기에는 이제 많은 비용도 들고 보수 비용도 들고 굉장히 불편한 점이 많잖아요. 따라서 뭐 기업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데이터라든지 아니면 콜센터 기능을 가지고 있는 그런 하드웨어라든지 전화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장비라든지 이런 것들을 대부분 다 이제 클라우드로 옮겨가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아직 클라우드로 옮겨가지 못한 기업들이 50%가 넘는다는 통계가 발표가 되고 있거든요. 따라서 아직까지 이 클라우드 혁명은 시작 단계에 불과하다. 아직 중간까지도 오지 못했다라고 생각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앞으로 이제 계속 클라우드 쪽의 변혁이 좀 가속화될 텐데 이때 이 도움을 주면서 많은 성장을 일궈낼 수 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이 애널리스트 핸더슨에 따르면요. 니얼텀은 이제 단기적으로 보는 거죠.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컨솔리데이션이 나타날 수 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아직까지 G스케일러의 밸류에이션은 굉장히 높은 편이거든요. 따라서 최근 들어서 주가가 많이 하락했음에도 불구하고 단기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라고 먼저 경고의 메시지를 안겨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청난 롱텀 밸류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를 하면 꼭 성공할 수 있다라고 넌지시 조언을 하고 있는 거죠. 자, 핸더슨이 이 주식을 바이를 주고 있습니다. 매수 의견을 주고 있고요. 프라이스 타겟 같은 경우는 418을 주고 있는데 현재 주가가 얼마냐면요. 225입니다. 자, 한번 계산을 해볼게요. 225죠. 418 나누기 225면요. 앞으로 85% 정도 추가적인 상승의 여력이 있다. 굉장히 좀 높은 목표 주가를 형성하고 있는 전문가가 핸더슨입니다. 자, 이 애널리스트는요. 이 기업이 가지고 있는 히스토리를 봤더니 강력한 오퍼레이팅 마진이 보여준다. 그래서 마진도 괜찮다라고 얘기하는데 사실 오퍼레이팅 마진이 아직까지는 적자 기업입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오퍼레이팅 마진은 흑자를 얘기하는 건데 갑자기 어떻게 흑자가 될 수 있냐. 이거는 논갭 마진을 얘기하거든요. 마진에는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이제 공식적으로 인정되는 갭이 있고요. 공식적이지는 않고 일회성 비용을 다 제외하고 나서 다시 한번 계산하는 논갭에 있어서는 영업이익률이 지난 한 2, 3년 동안 꾸준하게 한 10% 이상 발생이 되고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전문가가 예상하기로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 매트릭이라는 것은 평가 기준을 얘기하거든요. 이 오퍼레이팅 마진이 계속해서 향상하면서 결국 20%에서 30% 정도를 유지할 것으로 기대를 한다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자, 핸더슨은 또한 뭐를 강조하고 있냐면요. 최근에 발표된 신제품들이 많이 있는데 이것들이 이제 성장을 좀 가속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죠. 대표적인 예로 G스케일러 클라우드 프로텍션이라는 상품을 발표를 했고 G스케일러 디지털 익스피리언스라는 것도 출시를 했습니다. 따라서 기존에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G스케일러의 인터넷 액세스 그리고 G스케일러 프라이빗 액세스 요거랑 같이 이제 더불어서 많은 매출의 성장을 일궈낼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를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건데요. 첫 번째는 클라우드로의 혁명이 가속화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이 계속해서 커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아직 50%도 넘는 기업들이 클라우드 쪽으로 완전히 이동하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이들이 계속해서 이동을 진행을 한다면 클라우드 시장은 계속해서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시장의 파이가 커진다는 것이 첫 번째 투자의 이유가 될 수가 있겠죠. 클라우드로 옮기는 현상뿐만이 아니라 이 Zscaler가 제공하는 사이버 보안 그 툴은요, 사실 클라우드랑 관계없이 사물 인터넷 같은 것도 굉장히 좀 많은 연관이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재택근무가 가속화되고 많은 전자제품이 사물 인터넷으로 발전을 하게 된다면 이 사물 인터넷의 액세스를 다 보호할 만한 사이버 보안 기업이 역할이 대두가 될 텐데, 이렇게 커져가는 시장 안에 들어가 있어서 독보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Zscaler다. 이것이 첫 번째 투자의 기준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지금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냐면, 일단 그 기업들이 한번 고객이 되고 나면요, 판매하고 있는 그 비즈니스 모델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다는 겁니다. 따라서 첫 번째는 Zscaler가 제공하고 있는 비즈니스 모델, 상품, 제품 중에서 한두 개만 사용하던 고객사가 결국은 3개도 사용하고 5개도 사용하고 10개도 사용하면서 점점 더 객단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거죠. 하나의 고객이 기여하는 매출이 계속해서 상승할 수 있다. 따라서 시장도 커지고 고객당 기여하는 매출도 상승할 수 있기 때문에 매출의 가속화가 기대가 된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핸더슨이 이 Zscaler라는 기업을 어떻게 평가를 하고 있냐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가장 성장이 좋은 그런 기업들 중에 하나다라고 얘기합니다. 따라서 굉장히 좀 그 성장세가 뛰어난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지금 이 기업을 투자를 해야 된다. 그리고 앞으로 만약에 위크니스가 나타나면,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멀티플이 너무나 많이 올라가 있기 때문에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조정이 나타날 때마다 계속해서 추가적으로 줍줍을 해라. 이렇게 지금 조언을 해주고 있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핸더슨이라는 전문가는요, 굉장히 유능한 전문가입니다. 랭킹이 나와 있는데 무려 43위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자, 43위를 보시면 43 나누기 8,000명이죠. 상위 0.5%입니다. 따라서 상위 1%도 아니고 0.5%의 랭킹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미국 증시에서 대표적인 전문가라고 좀 평가를 해볼 수가 있잖아요. 이렇게 유능한 전문가가 이번에 추천해주는 종목이 바로 Zscaler다. 자, 이분 같은 경우는 주식을 선택을 했을 때 성공 확률이 71%입니다. 70%가 넘어가기 때문에 10개 정도를 이제 추천해주면 그 중에 7개 이상은 항상 적중한다라고 우리가 평균적인 수치가 나와 있는 거고요. 평균 수익률이 무려 39.3%, 40%에 가까운 평균 수익률을 자랑하는 그런 대표적인 전문가다라고 우리가 좀 이 이야기를 마무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Zscaler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스토리를 살펴봤는데요. 자, 그러면 수치적인 분석을 통해서 지금 현재 밸류에이션은 어떻게 되고 성장세가 정말 좋은지, 수익률이 향상한다는데 어느 정도의 수익률을 기대해 볼 수가 있는지 숫자 하나하나 분석을 통해서 스토리 부분을 우리가 보완할 수 있는 펀더멘탈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카메라 마이크를 시킹 알파로 옮겨서요, Zscaler의 메인 페이지에 와 있습니다. 여기 검색창에 Zscaler 찍으시면 바로 이 창으로 옮기실 수가 있고요. 자, Zscaler 레이팅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이제 퀀트 레이팅이 중요하겠죠. 자, 퀀트 레이팅은 5가지 팩터를 하나의 종합적인 지수로 나타내는 건데 3.16이기 때문에 5점 만점에 중간 이상은 가는 그러한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하나하나씩 살펴보면 좋은 점수를 많이 받고 있거든요. 성장세는 A를 받고 있고, 수익률도 B-, 모멘텀, 주가의 흐름은 B+, 리비전이라는 것은 예상치죠. 전문가들의 예상치 역시 A-로 훌륭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3.16밖에 받지 못하는 이유는 지금 현재 주가가 너무나 비싼 상태다. 이렇게 우리가 평가를 해볼 수가 있겠죠. 한 6개월 전만 해도 B-까지 떨어진 적이 있는데요. 최근 들어서 주가가 지속적으로 우상향하면서 F학점을 받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은 SA 오토즈 레이팅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킹 알파와 연결되어 있는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점수인데요. 3.60이니까 퀀트 레이팅보다는 좋은 점수죠. 총 5명의 작가들이 지난 90일 동안 평가를 해줬는데요. 자, 주문 전문가들 5명 중에서 3명이 바이를 주고 있고 2명은 보유 의견을 피력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주식 전문 블로거 중에서 지금 Zscaler를 팔아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이는 그런 사람은 없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자, 세 번째로 월가의 전문가들의 평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지난 3개월 동안요, 무려 35명의 전문가가 평가를 해줬는데요. 35명 중에 21명이나 되는 애널리스트가 강력 매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좀 좋은 신호죠. 그리고 바이를 주고 있는 전문가도 6명이나 되거든요. 따라서 35명 중에 무려 27명이 매수를 주장한다. 이 부분은 굉장히 고무적이고요. 보유 의견을 주고 있는 사람도 7명이 있긴 합니다. 자, 그리고 35명 중에 Zscaler를 팔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전문가는 단 1명에 불과하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전문가들의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정리가 가능합니다. 수치적으로는 4.34를 받았습니다. 자, 다음은 어닝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어닝에서 지금 A-를 받았는데요. A-라는 좋은 점수를 받은 이유는 뭐냐면 지난 3개월 동안 28번의 어닝 업데이트가 있습니다. 근데 이 어닝 업데이트 28번 중에서요, 26번은 어닝이 오히려 우상향했다. 따라서 전문가가 그들이 예상하는 어닝의 수치를 조금 더 향상시켰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단 2번만 하향 조정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따라서 최근에 전문가들의 전망치가 우상향하고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고요. 자, 디비던드는 없죠. 지금 현재 아직까지는 성장주이기 때문에 배당을 주지는 않습니다. 자, 밸류에이션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비싸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PE 레이시오 논갭으로 보겠습니다. 논갭이라는 것은 일회성 비용을 빼고 계산을 한 수치라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논갭으로 봐서도 PE 레이시오가 400배가 넘어갑니다. 굉장히 비싼 주식이죠. 자, 그리고 밑에 내려가서 갭으로 보시면 아직까지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여러분께서 직접 보실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이렇게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어닝이 불규칙하거나 아니면 아예 적자로 나오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PS 레이시오를 많이 살펴보잖아요. 자, PS 레이시오라는 것은 해당 기업이 1년 동안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몇 배 정도 올라가 있는지를 수치로 표현한 건데요. 자, 보시는 것처럼 현재 PS 레이시오가 36배가 넘어갑니다. 따라서 지금 지스케일러가 지난 12개월 동안 만든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36배나 올라가 있는 거잖아요. 이 수치는 장기적으로 절대 지속될 수 없다. 제가 볼 때는 반토막이 난다고 해도 전혀 이상할 게 없는 그런 높은 멀티플을 가지고 있다. 아까 텐더슨이라는 애널리스트도 같은 얘기를 해줬잖아요.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얼마든지 조정이 찾아올 수 있다. 따라서 우리 투자자 입장에서는 조정이 찾아올 때를 기다렸다가 매수 타이밍을 잡는 것이 조금 더 안전한 선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요. 지난 5년 동안의 멀티플은 32배였는데 오히려 최근 들어서 그 멀티플이 올라간 상태입니다. 따라서 이렇게까지 어떻게 보면 약간의 버블이 껴있는 그런 상태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에는 밸류에이션 다음으로 성장세를 살펴볼 텐데 성장세는 굉장히 좋죠. A가 나오고 있는데 자, 첫 번째 레비뉴 그로스를 보면 지난 12개월 동안 매출이 60% 넘게 성장을 했습니다. 과거 5년은 52%의 매출 성장이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최근 들어서 매출의 성장이 가속화되고 있는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자, 그리고 고무적인 부분은 뭐냐면 앞으로 12개월 동안의 전망치를 봐도 50% 가까운 매출의 성장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12개월의 전망치는 보통 우리가 이제 빗이라 그래서 예상치를 넘어서면서 실적은 더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잖아요. 따라서 48%에서 조금 더 우상향한다면 지금 현재 보여주고 있는 60% 정도의 성장을 유지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가 가능한 거죠. 따라서 매출의 성장은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마무리가 가능하고요. 자, 에빗을 보겠습니다. 영업이익의 성장률을 보면 75% 정도를 앞으로 12개월 동안 기대를 해볼 수가 있다. 지난 5년의 평균치는 58%였는데 오히려 좋아지고 있죠. 자, EPS를 보겠습니다. 58.59% 정도의 성장을 기대해 볼 수가 있고 앞으로 3년에서 5년 동안도 48.46%다. 따라서 굉장히 좀 어닝 쪽도 발전할 가능성이 좀 열려 있는 이런 기업이다라고 평가가 가능하겠죠. 자, 다음으로는 FCF 프리 캐시 플로우 성장률을 보시면요. 지난 12개월 동안 100%가 성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지금 잉여 현금 흐름도 굉장히 성장소가 가속화되고 있구나.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성장세는 이렇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수익률은 어떤지 한번 살펴봐야겠죠. B-를 받고 있는데요. 첫 번째로 가장 위에 있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로스 프로핏 마진, 우리말로는 총이익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총이익 마진이 중요한 이유를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총이익 마진이 굉장히 떨어지는 기업은 아무리 그 영업 비용이라는 것을 줄여도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없는 거죠. 여기서 얘기하는 영업 비용이라는 것은 뭐 인건비도 있을 수 있고 연구 개발비, 세일즈 비용, 뭐 마케팅 비용 이런 걸 얘기하거든요. 이런 비용은 우리 이제 경영진이 마음만 먹는다면 얼마든지 커다란 금액을 줄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만약에 총이익 마진만 좋은 기업이면 나중에 경영진의 의지에 따라서 영업 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총이익률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77.54%라는 굉장히 높은 총이익률을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뭐 조금 아쉬운 점은 지난 5년 평균이 78%였는데 약간은 떨어진 부분이 있죠. 뭐 1% 정도니까 용서를 해주기로 하고요. 자, 그 밑에 보시면 이제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아직까지 마이너스죠. 따라서 적자 기업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캐시, 현금을 태우는 그런 기업은 아닙니다. 자, 프리 캐시 플로우
마진이 나와 있는데 48%가 나와 있잖아요. 따라서 지금 현금을 태우고 있지는 않다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직접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습니다. 자, 다음은요. peers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가 다른 기업과 이 G스케일러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거든요. 뭐 대표적인 예가 포티넷이라든지 아니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 이런 기업들과 비교를 하면 굉장히 좀 재미있겠죠. 자, 밑으로 내려와서요. 현재 컨트레이팅을 보시면 대부분이 다 홀드입니다. 많은 기업들이 굉장히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비슷한 결과가 나오는 거 아닌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요. SA 오더즈 레이팅을 보시면 지금 G스케일러 그리고 포티넷 같은 경우 크라우드스트라이크보다 오히려 주식 전문 블로거들의 좋은 점수를 받고 있습니다. 반면 월가의 전문가들이 가장 선호하는 사이버 보안 기업은 크라우드스트라이크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들만 나와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이 총 44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G스케일러가 10위, 그리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7위, 포티넷이 6위를 차지하고 있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궁금해지는 점이 그러면 과연 시스템 소프트웨어 기업 중에서 1위, 2위, 3위는 어떤 기업인지 좀 궁금해지죠. 그래서 여기를 좀 클릭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탑 시스템 소프트웨어 스톡이라고 나와 있죠. 자, 1위를 차지하는 기업은 오라클입니다.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신 기업이죠. 2위를 차지한 기업은 TDC입니다. 테라데이터 코퍼레이션. 3위는 래피드7이고요. 4위가 마이크로소프트입니다. 5위가 팔로 알토가 올라가 있고요. 6위는 포티넷, 7위가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이제 밑으로 내려가서 10위 자리에 G스케일러가 올라가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비교 화면으로 돌아왔는데요. 자, 이번에 살펴볼 모습은 지난 한 달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쭉 우리가 보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40% 가까이 한 달 동안 껑충 뛰어 올랐거든요. G스케일러는 아직까지 14% 정도 올라가는데 만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난 1년간의 수익률을 보시면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 그리고 포티넷은 70%나 주가가 올라간 상태고요. 반면 G스케일러는 22%밖에 주가가 올라가지 못했다. 이렇게 우리가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은 밸류에이션을 볼 텐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성장 주식 같은 경우는 PS 레이시오가 중요하다 그랬잖아요. 1년간 만들어낸 매출에 비해서 시가총액이 어느 정도 올라가 있는지 G스케일러는 36배, 굉장히 비싼 상태죠. 자, 그런데 쭉 오시면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도 34배나 됩니다. 따라서 굉장히 비싼 상황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반면 포티넷 같은 경우는 16배이기 때문에 두 종목에 비해서는 PS 레이시오가 조금 더 낮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PE 레이시오가 현재 플러스로 돌아서 있는 기업이잖아요. 포티넷은 83배라는 PER을 보여준다. 이렇게 다 우리가 정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반면 성장률을 보면요. 포티넷보다는 이제 크라우드스트라이크 그리고 G스케일러가 훨씬 더 좋은 모습을 보이겠죠. G스케일러 60%, 크라우드스트라이크 66%, 포티넷은 28%의 매출 성장에 불과하다. 따라서 진정한 성장 기업이라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확인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밖에 프로피타빌리티에서 총 수익률을 비교해 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죠. 왜냐하면 아직까지 영업이익 그리고 순이익이 발생되지 못하지만 총이익이 굉장히 높은 기업이라면 결국 영업비용을 줄이면서 순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 총 수익률을 보시면 G스케일러가 77%, 크라우드스트라이크가 73%, 그리고 포티넷이 76%이기 때문에 대등한 그런 경쟁이 가능한 상태다라고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오너십을 보겠습니다. 인사이더가 가지고 있는 주식의 비중인데요. 자, G스케일러는 내부자가 무려 40%가 넘는 비중을 지금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이 기업의 CEO라든지 다이렉터라든지 바이스 프레지던트라든지 다이렉터라든지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주주가 돼 있다는 거잖아요. 따라서 굉장히 좀 열심히 일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는 거고요.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7.18%, 포티넷이 15% 정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반면 기관 투자자들이 얼마나 선호하는지를 보면요. G스케일러는 50%가 되지 않습니다. 아직까지 많은 기관으로부터 선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는 65%, 그리고 포티넷이 73% 정도 지금 기관이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기관이 조금 더 선호한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요. 우리가 리스크를 좀 살펴볼 텐데 리스크 부분에서 이제 공매도율을 보면 G스케일러가 6.38%, 크라우드스트라이크 6.45고요. 포티넷은 1.73에 불과하다. 그리고 리스크 부분에서 알트만 제트 스코어가 있는데 이게 이제 3.0 위로 올라가게 되면 파산 가능성이 없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G스케일러 그리고 크라우드스트라이크 둘 다 이제 성장 주식이지만 파산의 위험은 없는 것으로 우리가 좀 안전하다 이렇게 느껴도 상관이 없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만 더 볼 텐데요.
있는데요. 토탈 데트 에퀴티. 왜냐하면 아직까지 순이익을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오래 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는지, 얼마나 재무제표가 탄탄한지가 좀 중요하잖아요. 자, 토탈 데트 에퀴티라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자기 자본보다 만약에 부채가 더 많으면 100%가 넘어갈 거고, 그리고 부채보다 나의 자기 자본이 더 많으면 100% 이하로 떨어지겠죠. 자, 보시는 것처럼 G스케일러는 부채가 더 많습니다. 한 80% 정도 부채가 더 많은 것으로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고, 크라우드 스트라이크는 반면에 74.66%이기 때문에 부채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돈이 더 많은 거죠. 자, 포티넷 역시 부채가 조금 더 많은 것으로 정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제가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방송에서는 G스케일러라는 사이버 보안 기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들어보고요. 그리고 이 기업에 대한 펀더멘탈을 확인하기 위해서 수치적 분석까지 진행을 해봤습니다. 제가 개인적인 의견을 좀 전해드리면요. 정말 그 성장세도 좋고 앞으로 사이버 보안이 가지고 있는 이 스토리 부분도 알차기 때문에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할 만한 종목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PS 레이시오가 30배가 넘는 것을 감안한다면 조금 더 좋은 진입 기회를 노리는 것이 좋지 않을까. 물론 이제 저처럼 이미 들어가 있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 G스케일러에 투자를 진행하고 있지 않으신 분들께서는요, 천천히 조금 조급함을 버리고 투자의 그 매수 기회를 기다리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